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올해 10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미국으로 이사 오게 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고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교실엔 사물함이 있었고 점심시간엔 햄버거가 나왔으며 선생님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기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입을 열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음이 어눌했던 영어, 짧고 자신 없는 문장.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속삭임과 웃음소리, 그리고 따가운 눈빛. 쟤 뭐라는 거야?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왔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눈빛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낯선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쉬는 시간엔 혼자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고 질문을 받아도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뭐라고? 지훈. 지훈. 매일 아침 등굣길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매번 제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울지 않았던 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울음을 보여줘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미국 학교에 발을 들였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교실도 복도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처음 몇 날은 그저 멍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손을 들고 히라고 대답하는 것도 서툴렀고 점심시간엔 어떤 줄에 서야 하는지도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속삭이듯 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웃음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가 말할 때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체육 시간엔 팀을 나눌 때 제 이름은 늘 마지막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지시로 팀에 끼게 되지만 그 누구도 제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가가 인사를 해도 아이들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떤 애는 제 말 못 알아들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벽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씩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제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 도시락을 싸오는 것까지도 낯설어 보였나 봅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이 떠올라도 손을 들지 않았고 쉬는 시간엔 책을 읽는 척하며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불렸지만 존재는 무시된 시간들. 그게 저의 학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면 엄마는 늘 환한 얼굴로 우리 아들 왔어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엔 도저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점심은 잘 먹었냐고 묻고 아빠는 영어는 조금 익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들 속엔 걱정이 아닌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그런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펴는 척하다가 결국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들킬까봐 입을 꾹 다문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그럴 때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엄마는 어쩌면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제 입으로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무뎌졌다기보다 울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존재를 숨기고 집에서는 아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입에 붙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은 집중했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인 미셸 선생님이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저를 자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칠판을 보다가도 설명을 하시다 말고도 자꾸 제 쪽을 흘끔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나무라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기며 재빨리 교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미셸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교실 뒤편의 작은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혹시 불편한 건 없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익숙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직은 좀 어색해서요. 그 말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눈에는 준우가 무척 애쓰고 있다는 게 보여. 영어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수업 중에 집중하는 것도 인상 깊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 혹시 친구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선생님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도 더는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 있어. 알겠지? 그날 이후로 저는 미셸 선생님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은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미셸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교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상담실이었습니다. 평소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벽에는 밝은 색의 그림과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감정과 마음에 대한 어린이용 도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푹신한 소파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억지로 말을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줘도 돼. 여긴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야.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느끼는 걸 말해주면 돼.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려요. 말도 잘 안 걸고 제가 다가가도 피하는 것 같고 웃을 때 가끔 저를 보면서 웃어요. 그 말을 뱉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판단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집에서는 말 못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그냥 학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제 손등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학교에 왔다니 정말 용감했구나.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꼈는데 선생님은 용감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온 조용한 싸움이 누군가에겐 의미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상담은 30분 정도로 끝났지만 저에겐 오래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었던 순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을 만났다는 사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희미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지 며칠 후 미셸 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편지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연한 크림색 종이에 연필로 준우에게라고 적힌 작은 쪽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편지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한번 써보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야. 꼭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 제 감정을 글로 풀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어차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니 부담 없이 써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 쓸지조차 막막했지만 펜을 들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준우야, 요즘 많이 힘들었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길이 멀고 무거웠지. 친구들이 웃을 때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조차 겁이 났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매일 학교에 갔고 웃지도 못할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버텼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내 등을 토닥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날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지를 들고 학교에 갔고 쉬는 시간에 조용히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별다른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쓰는 걸로 해볼까? 그 말에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을 걸어도 시선을 피하던 아이. 가끔은 제 의자를 밀기도 했던 아이.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선 건 어쩌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건넨 두 번째 편지지는 하얀색이었습니다. 빈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써야 할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사람에게 감정을 꾹 눌러 담아야 한다는 게 처음엔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안녕, 에단.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어. 처음부터 웃지 않았고, 내 옆에 앉는 걸 꺼렸고, 가끔 내 도시락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지.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는 이유를 나는 잘 몰랐어.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편지를 쓰는 동안 내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분명 상처를 받은 입장이었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뭔가를 써내려가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의 말로 끝을 맺었다는 게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일부러 화려한 접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 에단의 책상 아래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의자 밑에 조용히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내 자리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요동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읽어볼까? 아니면 찢어서 버릴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까?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에단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내가 놓은 편지를 발견했는지 그는 고개를 숙여 의자 밑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더니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날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특별히 표정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묘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한 가지 바람을 품었습니다. 내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에단은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했고 그날도 내 옆자리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역시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점심시간 교내 방송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학년 3반 지훈 학생. 잠시 교무실로 와주세요. 방송이 끝나는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는 눈빛에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걱정이 앞섰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어제와 같았기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이 창가 쪽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담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셨고 선생님은 손짓으로 제게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지훈아, 너 어제 쓴 편지 말이야. 에단이 읽었단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읽긴 했구나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에단이 내 편지를 가지고 상담실로 찾아왔어. 선생님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에단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였지만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답니다. 그는 처음엔 제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말을 피했다고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낯설고 이해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지훈아, 에단이 말하길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작은 용기로 쓴 편지 한 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또 그가 스스로 바뀌고 싶다고 말해줬다는 사실은 저에게 세상 어떤 상도 부럽지 않은 보상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른들이 가르치지 못한 걸 친구에게 보여준 거야. 그 용기 정말 고맙다. 교무실에서 나와 교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고, 마치 제 마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제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리 옆에 앉아있던 에단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에다는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편지 고마웠어. 나 사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냥 겁났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 온기가 어제까지의 모든 외로움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서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에다는 작게 웃었고 우리는 그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조용히 교실을 둘러보다가 칠판에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에단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펼쳤고 에단도 함께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에 저는 더 이상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단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제 곁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농구 시합에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아이도 있었고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각자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 시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에단이 발표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는 나한테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겐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책상을 사용했고 같은 교실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낀 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책상 위에서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작은 쪽지, 그리고 누군가의 관찰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변화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따뜻해서 한편으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단과 친구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들, 선생님의 응원, 그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려는 그 시선들까지.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드려야 할 분들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반기셨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어땠어? 항상처럼 다정한 인사였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었어.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 아이들이 보여준 낯선 시선들, 교실에서의 외로움, 점심시간의 침묵,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편지 한 장까지. 어머니는 내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끔 눈을 껌뻑이며 눈물을 참는 듯 보이기도 했고
손등을 문지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너 혼자 그렇게 아팠을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나한테 손 내밀어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 그 말에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셨고 아버지도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잘 견뎌줬구나. 우리도 너를 믿고 항상 지켜볼게.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반찬도 유난히 맛있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혼자서만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위로와 격려가 제게는 다시 용기를 주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생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훈아, 혹시 다음 주 학급 시간에 5분 정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전교생 앞도 아니고 고작 우리 반 친구들 앞이었지만 그 5분이 제겐 마치 세상을 향한 연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부담이었던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하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등교한 날 저는 집에서 미리 써둔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해 있었고 교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 해요. 어느새 교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던 이야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날들, 그리고 선생님의 편지 한 장이 제게 어떤 희망이었는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친구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놀람, 공감, 그리고 미안함. 저는 단지 여러분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말은 서툴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에단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크게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표정에는 따뜻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과의 사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와 농담을 건넸고 누군가는 쉬는 시간마다 제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는 제 삶을 바꿔놓은 5분이었습니다. 그 5분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교실 한 구석의 조용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매일 다른 친구들이 제 옆에 앉으려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게 새로웠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 모든 변화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급 게시판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셨습니다. 제목은 우리 반의 약속. 그 아래에는 색색의 포스트잇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자. 지훈이와 더 많이 이야기해보기. 친구들이 스스로 써붙인 그 문장들은 마치 오래된 벽에 난 틈 사이로 빛이 새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둘러싼 무언의 거리감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리가 놓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김치는 진짜 맵니? 한글은 어려워? 너희 나라에서는 학교 끝나고 뭐 해? 저는 단어를 더듬으며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 애썼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이 부족해도 웃음으로 고개 끄덕임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우리의 문화라는 주제로 조별 발표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설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에단, 루시, 마이클이 제 조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제 설명을 들었고 함께 PPT를 만들고 심지어 한복 비슷한 복장까지 인터넷에서 찾아 입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우리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설날의 의미와 떡국을 먹는 이유, 세배하는 풍습에 대해 소개했고 친구들은 그 내용을 함께 읽어주고 실제 세배 인사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우리 조는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벽을 부수려 했을 때는 너무 버거웠던 것이 친구들과 함께하니 다리를 놓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리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교실의 한 부분이었고 마음이 연결된 친구였습니다. 벽을 허문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은 손 내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먼저 잡아준 사람들 덕분에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표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던 어느 날이었죠. 그런데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생님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어제 내 발표에 대해 사진 찍어간 기자 아저씨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지요. 신문사와 협력 중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기사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익숙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 교실을 바꾸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 그 기사엔 제가 겪었던 따돌림, 선생님의 편지, 발표 수업까지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은 지켜졌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의 끝에는 기자가 쓴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두려워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용기는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 그날 이후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CNN 온라인 뉴스 페이지에서 제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세계 곳곳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교사예요. 내 아이도 이런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외롭고 조용하게 견디던 나날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처럼 외국에서 생활하며 소외감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도 지훈이처럼 용기를 내야겠어요. 이 기사를 보고 나도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목소리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뉴스가 퍼지고 나서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지훈아, 이거 내 앞으로 온 편지야. 학교 우편함에 도착했어. 하얀 봉투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한 장의 손편지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안녕 지훈아. 나는 맥건이라고 해. 너보다 2살 어린 8살이고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 그녀는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무도 자신의 도시락 냄새를 이해하지 못했고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자 앉아 점심을 먹었던 날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발표한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처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아,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내 친구들에게 김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 너처럼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편지의 끝엔 무지갯빛 동그라미 안에 웃고 있는 2명의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였고 하나는 맥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있고 위에는 영어로 You helped me. Be brave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멋진 일을 한 거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걸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편지는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일본, 독일, 브라질 전 세계에서 영어로 혹은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적힌 편지들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보관하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건 편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가 수줍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야?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근데 좀 매워. 괜찮아. 그리고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볼 때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나 조심스러운 시선 대신 반가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지훈이가 우리 반에서 겪은 일에 대해 뉴스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훈이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단다. 오늘은 우리 반도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교실 앞에 마련된 작은 칠판 위에는 다름을 이해하는 하루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교실에 있었는지 우리 중 몇 명은 몰랐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 오늘은 각자 자신의 다름에 대해 나눠볼래? 처음엔 모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건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저였습니다.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싫었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실 영어 말하기가 아직 어려워서 발표할 때마다 겁나요. 난 피부가 남들과 달라서 놀림받은 적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새 신발을 못 샀어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교실은 어느새 따뜻한 고백과 공감으로 채워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지훈이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는 아이들이 생겼고 점심시간이면 서로의 음식을 궁금해하며 묻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누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게임을 고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벽면의 게시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우리 반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게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제가 썼던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교실은 말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이 아닌 마음의 구조가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우리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 평범한 인사말이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벗고 식탁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했어요. 반 친구들 앞에서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어떤 발표였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친구들의 고백,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던 순간까지. 말하는 내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그 용기, 그 마음 엄마는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아이인지 알았단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으로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웃는 내 얼굴,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겠구나. 학교가 편해졌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엄마의 미소는 그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 안도, 자랑,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사랑.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저는 오늘 하루를 곱씹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웃는 얼굴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걸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의 미소 하나가 내일의 용기를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선생님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지훈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교무실로 따라 들어가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분은 지역교육청 소속 기자분이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지훈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부담된다면 하지 않아도 돼. 기자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군. 너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많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어요. 몇 가지 짧은 질문만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괜찮다면. 순간 당황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외로웠는지, 왜 선생님의 편지에 마음이 열렸는지, 친구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론 말이 막히기도 했고,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지훈 군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엔 학교가 무서웠어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내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곳이 됐어요. 기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담임 선생님은 제 어깨를 다정히 감싸주셨습니다. 며칠 뒤 그 인터뷰는 지역교육청 뉴스레터에 실렸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벌어진 이 변화가 많은 어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아이에게 진심을 전한 선생님, 그 마음을 받아준 지훈이 둘 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훈아, 넌 멋진 아이야. 그리고 용감한 아이야. 작은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엄마는 말없이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중 엄마의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처음 보는 번호에 약간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예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엄마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아까 그 전화 말인데 미국에서 온 연락이었어. CNN이라는 방송국이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엄마는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인터뷰가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퍼졌고 특히 선생님의 손편지와 그에 응답한 아이라는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싶다는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CNN의 기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인터뷰를 포함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고 이미 학교와 교육청 측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조율해 주셨고 결국 조건부로 인터뷰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영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는 아주 친절했고 저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교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기자가 당신은 작은 영웅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A letter that changed a classroom 한 장의 편지가 교실을 바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의 진심 어린 행동과 그에 응답한 아이의 용기가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집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우리 아이도 이런 학교에서 자라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들이 이메일과 메시지로 도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지금 수많은 아이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넌 참 고마운 존재야.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편지 한 장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전해진 진심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고 있다는 걸.
CNN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은 교실 TV를 켜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얘들아, 어제 방송된 영상이야. 짧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같이 볼까?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낯익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제 얼굴과 함께 선생님의 편지 내용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했던 순간 영상 속 어린 제가 수줍게 말하던 장면에서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엔 예전에 저를 피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전해준 첫 번째 쪽지. 화면을 가득 채운 손글씨의 따뜻한 문장.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 교실은 너의 자리야. TV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 중 누군가는 숨죽인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친구는 슬며시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짧은 영상이 끝나자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깊은 감동의 여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지훈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마음이기도 해. 그 말이 끝나자 한 친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훈이랑 나 같은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훈이 발표 정말 멋졌어요. 그날 말 못했지만 그때 편지 내용 들으면서 울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고개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고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작은 노트북 화면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교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 화면에 떠오른 자막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Change begins with one letter. A letter of kindness. CNN 뉴스가 방영된 지 며칠이 지나자 제 일상은 조용하지만 뭔가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SNS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뉴스 하나쯤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등교길 학교 앞 게시판에는 새로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세계 각국에서 온 손편지 복사본과 이메일들이 줄줄이 출력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중학생, 케냐의 초등학교 교사, 캐나다의 장애 학생 부모님, 그리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까지 모두가 저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우리 학교에도 변화를 만들었어요. 아들의 교실에서 편지를 나누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지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널 응원해. 편지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쓰여 있었고 번역본이 함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손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넌 용감해라고 쓰여 있었고 어떤 그림은 색연필로 그린 나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학교에서 주최한 작은 행사였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편지 쓰기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전교생이 한 명 이상에게 손편지를 쓰는 활동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엔 우체통이 설치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정성껏 편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제 사물함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며 쓴 메시지였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앞으로 같이 얘기 많이 하자. 우리 반에 너 있어서 좋아.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작은 아픔을 진심으로 바라봐준 한 선생님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단다. 너의 동의를 먼저 받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작은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자라나야겠다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도착한 손편지들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엔 모두 하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엔 학교라는 공간이 두렵고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굣길이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꿰뚫어 보려는 칼날 같지도 않았고 교실 문을 여는 순간의 숨죽임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발견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엔 내 얼굴이 많이 환해졌네. 그전엔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빛이 반짝거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 크고 깊게 느껴졌던 거겠지요. 학교에서의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혼자였던 점심시간, 이제는 셋, 넷이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눴고 체육 시간에는 누군가가 먼저 저를 팀에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저 교실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여전히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처럼 특별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박수 같았습니다. 하교길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제게 지훈아 같이 할래?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당황하지 않고 응,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웃음이 터졌고 그 안에서 제 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았다는 믿음. 그것이 저를 다시 웃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소를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열어준 문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열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던 날 저는 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교실 벽에는 여전히 학기 초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눈빛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누군가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에는 얇은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너의 미소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뻐요.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케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낸 엽서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적힌 인사말들, 그리고 대부분에는 영어로 짧게나마 쓰인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 너는 아주 용감한 소년이야. 너의 이야기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읽었어요. 나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어.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엽서에는 아이들의 서툰 필체도
어른들의 단정한 글씨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엽서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무지개의 그림이, 어떤 엽서에는 스티커와 함께 반짝이는 응원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된 마음이었습니다. 나라와 언어,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건 너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두의 이야기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날 이후 우리 반벽 한쪽에는 지훈의 응원벽이라는 이름의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자신이 받은 응원 엽서를 붙이고 또 다른 친구를 위한 메모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했어. 내 그림 진짜 멋졌어. 힘들면 얘기해. 난 항상 들을 준비돼 있어. 이 조용한 게시판은 우리 반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오가고 더 많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마음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자. 내게 전해졌던 그 다정한 마음처럼.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학기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심스러웠던 교실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웃음과 수다가 자연스레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종종 누군가 먼저 저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과학시간 팀 프로젝트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조를 짜는 일도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이제 지훈이 없으면 발표 퀄리티가 반으로 줄겠는데 하며 농담처럼 말씀하셨고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학교에서 주최한 다름을 이해하는 날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선생님은 저에게 마지막 발표 순서를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다시 그날들을 떠올리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다시 떠올려본 손편지들, 벽에 붙은 응원의 메시지들, 그리고 제게 다가와준 친구들의 손길이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무대에 올라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 다닌 지 반년 된 지훈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시간, 말하지 못한 눈물, 그리고 선생님의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전교생 앞에서 저는 떨지 않고 끝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가려던 저에게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멋졌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함께 만든 시간이란 누군가의 용기 하나가 시작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낸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반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다른 문화를 배려하며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교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그렇게 거창하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고 따뜻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제게 어두웠던 교실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졌고 선생님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무실 한켠의 상담용 테이블에 앉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한 학생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아이는 몇 주 전 전학 온 2학년 학생으로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내가 그 친구와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외로움과 낯설음을 알기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루카였고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았지만 구글 번역기를 켜고 천천히 대화를 시도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제 말에 루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교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 친절해요. 고마워요. 그 짧은 말이 가슴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받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감쌀 수 있는 힘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의 편지 한 장이 내 삶을 바꿨듯 지금 내 한마디도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친절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루카를 자연스럽게 친구로 받아들였고 함께 농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웃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루카에게 먼저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실이 변했고 학교가 변했고 그리고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빛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건넨 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 의자 밑에 놓인 편지를 외면했다면, 만약 선생님이 제 눈빛의 무게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 줄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머리를 들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몇몇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도 따돌림을 당했었어. 나도 외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매일 울었어. 너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저 저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조금씩 아팠고 그래서 더 연결될 수 있었던 거겠지요. 사람들은 제가 용기 있는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 손이 먼저 내게 다가왔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나요? 혹시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작은 손을 건네주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너는 잘못되지 않았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너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세상을 바꾸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